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가 어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4,100원 정도 플러스를 끝났는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잘 가고 있다가 20일이 깨지면서, 요렇게 21선 살짝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선들이 조금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큰 조정이 한번 나온 겁니다. 잘 올라가다가 이럴 때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반등이 다시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뭐 어쨌든 HLB는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 신고가 난 종목들은 대응이 좀 어렵죠, 여러분. 신고가가 났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전부를 다 팔고 있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흔적들을 찾아야 됩니다.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어야지 매매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HLB가 최근에 잘 가다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 10만 원대를 쉽게 돌파 못하는 이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건 영상을 찍기 훨씬 전인데요.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나갔던 방인데 여기서 제가 작년 11월 달쯤 신호를 드립니다. 매수 신호를 드리는데 잘 보시면은 11월 달쯤에 10월 달부터 좀 거래가 늘기 시작하는데요. 바닥에서 11월 달 대란 거래가 터집니다. 이틀 동안 한 600만 주가 터지죠. 제가 그래서 이때쯤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HLB를. 11월 14일 HLB 3,500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됐고요. 이날이죠. 그죠?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유를 했는데 11월 달에 천천히 올라오죠. 그러다가 2월 달, 3월 달에 많이 오릅니다. 쭉 보시면은 3월 달에 급등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매도를 합니다. 일단 단기 가열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3월 26일이죠. HLB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이날이죠. 대란 거래 터지면서 가열 신호가 나왔어요. 매도를 해서 여러분 넉 달인데 한 4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방향을 잡게 된다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제가 중장기 방에서 2차 매수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종목이고 전체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HLB의 11월 달, 12월 달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근에 거래가 정지된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의 대응 전략에 관한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2가지 리포트 나중에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HLB 그룹사인데 뭐 많은 일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가장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쪽이죠. 3가지 주력 제품.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고용암정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리보세라닉, 표적항암제 있죠. 경구용 항암신약.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 암, 알러지, 동물용 치료 백신 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다. 맨 먼저 나왔던 이슈는 뭐냐?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입니다, 여러분. 1,500억 증자를 하는데 HLB도 당연히 20%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고요. 증자 방식은 발행가 13,630원. 이건 바뀔 수 있죠. 신주 배정 기준일 5월 10일. 배정 주수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날짜는 6월 14, 17. 가장 중요한 상장 일자. 7월 8일입니다, 여러분. 7월 8일, 청약은 6월 14, 17, 기준일 5월 10일. 뭔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모든 게, 5월 이후입니다, 여러분. 기준일만 제외하고. 그죠? 5월에 뭐가 있습니까? FDA 승인. 6월 14, 17 청약이고 7월 상장입니다. 7월 8일. 그렇다면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이거 청약할까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상장돼봐야 주가 빠지겠죠. 승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짠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벽하게. 날짜도 그렇고 청약 날짜 그렇고 상장하는 날짜 그렇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FDA 승인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1,500억 유상 증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 6월에서 7월 사이에 HLB 그룹 주식들의 셀링 클라이막스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쯤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승인 이후에.
날짜를 이렇게 맞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청약은 무조건 받으셔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 미팅 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됐다. 자, 이거 잘 끝났다는 얘기죠. 어떤 그 브레이크 요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덕지를 잡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잘 종료됐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코앞에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ACR 얘기가 나오죠. 미국 암연구학회. 여기서 계열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테라피틱스 교모세포종 발표하고요. 생명과학은 대장암 관련, 엘레바가 자회사죠 HLB에 자 리보세란이 추가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AACR에서 추가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건 제가 보기엔요. 자, FDA 승인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보세란이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은 자, 세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죠. HLB 생명과학의 유상 증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 파이널 리뷰 무리 없이 끝났고, 세 번째, AACR에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 세 가지로 미뤄보건대 FDA 승인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을 다 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PBM 처방 예선 목록 등재됐다. 자, 이거 뭐냐면은요. 미국의 PBM이란 게 뭐냐면은 파머스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쪽에 PBM 3대 PBM 중에 하나죠. 20% 정도 MS를 차지하고 있는 옵톰 RX와 서브요 RX에서 리보세라닐, 카멜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여기 등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엘레바에서 추가적인 등재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 자, 미국 시장에서 PBM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판매가 어렵습니다. 자, 거의 미국에서 이제 마케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자, 리보세란이 카멜리주막 판권 확보했다. 간암 신약. 자, 제약에서 확보한 거죠. 자, 유통 정리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했어요. CJ 인바이츠와 HLB 생명과학으로부터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막 국내 독점 판매권.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기는 HLB 제약에서 확보를 한 거고요. 여기는 PBM 등재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쳤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승인만 나는 순간 바로 판단 얘기입니다. 직판매. 그리고 추가적으로 600억 12가 발행됐습니다. 자, 이거 왜 발행했냐면 미국에서 마케팅 자금 예비비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마케팅 자금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하지만은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쓰겠다. 자, 미리미리 예비비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도 워낙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죠? 마케팅 자금도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뭐가 있죠? 담보 맡기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담보 맡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CB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죠. 유상증자나 CB. 결국 CB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CB가 뭐냐면 여러분 전환사채잖아요. 여기 나오지만. 그죠?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 채권을 이자를 받는 채권이었는데 갑자기 주식으로 갑자기는 아니죠.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왜 주식으로 전환할까요? 이자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주식을 띄워서 돈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발행시장에서 매집을 하면서 CB를 발행하거나 BW, EB 아니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게 보통 메인 세력이죠. 얘가 줍니다. 이건 서브죠. 거의 여기서 매집을 해서 끝냅니다. 근데 중간중에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도 해요. 이것도 일종의 세력입니다. 얘가 세력 형님 넘버 1이면 이거 세력 형님 넘버 2예요. CB 600억 누군가 받아갔겠죠. 왜 받아갔을까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일단 이자 받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전환해서 매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HLB의 이슈. 거래소 이전입니다. 이게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언제 되든지 간에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거래소 이전하려고 그럴까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브랜드 가치가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인은 공매도예요. 자,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 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됩니다. 당장 200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죠?
공매도를 자꾸 하게 되면은 본질적인 기업 가치,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공매도 하게 되면 수급 때문에 이게 50, 60까지 막 떨어집니다.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 그래서 공매도 피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또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악질적인 세력들이. 자, 찌라시 퍼뜨리면서 신약 승인 안 될 것 같다. 어쨌다. 신한증권 창구로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FT 승인을 앞두고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간땡이가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가를 계속 빼야 되겠죠. 최근에 10만 원대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쇼커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 넣어야 되겠죠, 다시. 그죠? 자, 근데 나중에 FT 승인이 가시화된다? 그때는 숏 스키즈가 발생할 겁니다. 가격 부분하고 사는 거죠. 자, 제가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아시죠, 여러분? 지금 거래가 중단됐는데 액분 때문에. 자, 에코프로 보시면은 작년에 여름에요. 50만 원짜리 주식이 이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급등을 해요. 300%가 오르는데 이때 왜 올랐냐면은 2분기, 작년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다 시장에 퍼졌어요, 이미 2차전지 쪽이.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지라고. 근데 주가가 의외로 안 빠집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죠. 그래서 슬슬 이제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쇼커버를 시작했어요. 채워 넣어야죠, 안 빠질 것 같으면. 근데 나중에 쇼커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못 채웠던 애들은 스키즈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을 주거든요. 기간 내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가격 부분하고 사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쇼커버가 끝나버리니까 그냥 갔다가 폭락해버립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길을 가진 않겠지만은 에코프로와 비슷하게 HLB도 급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게 이 공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거래소를 이전하려는 이유도 공매도 때문이고 지금 공매도 세력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주가를 지금 의도적으로 누른 다음에 쇼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주가 폭등하게 되면은 그때는 숏스키즈인데 주가가 그때 천정부지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에서 7월 사이 이때쯤이 셀링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슈를 대충 살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HLB라는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 쪽이 자동차, 2차 전지, 이 반도체 섹터랑 다른 게 확실하게 다른 게 하나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 계약, 매출 안 나와요. 바이오는 임상이거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보다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 확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세력들이 보통 역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하기 좋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자, 이게 약으로 나올 확률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한 10%? 9%?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중간에 1상이나 2상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포기하는 거죠. 돈이 없어갖고. 왜? R&D 비용 많이 들어가죠. 초기에.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고 실험하려면. 세 번째, 고급 인력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인풋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어떤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를 받는 구조로 갑니다. 난감하죠. 그래서 주가가 임상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인풋은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HLB 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이 과정이 다 끝났고 이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는 순간 얘네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가능해요. 마케팅 작업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큰 차이가 있죠. 다른 종목들하고. 자, 그 다음에 CB 600억이 발행됐다. 마케팅 예비비 작업으로 미국에서. 자, 이것도 자금 조달을 했는데 여기도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세력 형리 넘버 2가. 자, 자선 사보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CB 60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지금 쇼커버 하려고. 채워 넣어야죠. 근데 이제 4월 말 5월 초로 가면 승인이 가시화된다. 지금 자, 처음에 뭐가 있었죠? 자, HLB 생명학 유상증자 타임라인 딱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승인이 안 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타임라인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AACR에서 발표했었고, 세 번째 파이널 리뷰도 잘 끝났습니다.
승인이 거의 가시화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때 숏 스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순간이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다.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리보세라는 칼렐리주막. 자, 10%밖에 안 되는 상용화 가능성에 성공했고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얘네는 다른 것들하고 다릅니다. 세 번째, CB600억이 발행됐어요. 자, 새로운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들을 다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 한번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잘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20일이 깨졌죠?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인지 급등이 다시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올렸어요. 세력들도 이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뭐 주식을 사자마자 급등이 나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도 기다린 겁니다, 지금 투자해서. 자, 그 다음에 얼봉입니다. 박스권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위아래로 한번 급등 급락이 나왔어요. 요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근 한 5, 6년 이상 3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박스권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매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죠? 그리고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2만 원, 3만 원부터 따진다면은 글쎄요. 3만 원부터 따진다고 치면은 한 3배에서 4배? 뭐 러프하게 잡아서 4배에서 5배 잡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거? 자,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자, 3만 원짜리 지금 12만 원 갔다고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몇 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에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갑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기간이 길잖아요. 수익률도 깁니다. 커집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게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여부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다 팔았는지 아니면 남겨놨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혹시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런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그래도 HLB라는 종목은 매매하기 상당히 힘든 종목이에요. 바이오 종목이고, 그죠? 자, 여기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주 세력이거든요. 얘네들 자 따라 들어온 개미들 다 떨고 갑니다. 개미 털기 한다는 얘기 어떻게 텁니까?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희망을 줍니다. 변동성을 위아래로 키울 거예요. 겁을 줘서 아니면 희망을 주거나. 이게 크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급등주를 참 선호하시는데 의외로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세력들의 매매하는 스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을 좀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세력 기법.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입니다. 먼저 패턴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개미 어떻게 털어내는지, 매니저는 방법. 세 번째, 신고가 종목 대응 방법. 네 번째, 자, 시장 형태,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유형별로, 발행시장에도 들어왔는지, 유통시장에만 있는지. 다섯 번째, 심리적 분석.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HLB 이거. 자,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은 조만간 승인이 되면 100% 매출이 가능해진다. 한국과 미국에서. 세 번째, CB600억. 새로운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신고가예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특별히 이번에 여기 차트 보시면은요. 일봉에서 20일이 깨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국매도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쇼커버 하려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승인은 가시화되면 스퀴즈 발생합니다.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오른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HLB,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이런 종목들. 자, 1번에 이슈 정리 다 했고요. 2번에
FTA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까지 제가 넣습니다. 뭐 재수없다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3번에 자, 승인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 쇼커버, 쇼스퀴즈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다음에 4번에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자, 탑5 예상 종목. HLB 12월 달, 1월 달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이 리포트 하나 있으시면 올해 내내 HLB 핵심 계열사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로.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2번 중요하고요. 부정정 전략까지 짜놨습니다. 이러한 리포트가 아마 없을 겁니다. 3번에 급등 나올 때 공매도 세력들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5번에 제2의 HLB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급등주. 자, 배너 있는 번호 HLB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10만원대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이유도 말씀드렸죠. 자, 대응방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HLB,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 드리면서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인원은 제가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종목이 여러 개 때문에 자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HLB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다 드리고요. 여기서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자 그리고 인원도 제가 500명으로 늘렸어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계열사 종목들이.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 방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초반에 이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HLB를 제가 신어드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3만원대 11월 달에 샀갖고 그 다음에 자 3월 26일 나니까 넉 달 정도 걸렸나요? 12만원 4배 정도 매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 더 보여드립니다. 다는 못 보여드립니다. 많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인데 이거는 12월 달에 드린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12월에 거의 바닥이 만들어지죠. 3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집니다. 자 일자별 주가를 봐도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이때쯤 매수 신호 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12월 14일 신성 32,500원. 자 이날이죠. 체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저기 HLB보다 수익이 빨리 납니다. 그것도 많이 나요. 2월에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2월 21일 날 매도했는데 자 매도 치는 거 보여드리면요. 2월 21일 신성 델타테크 18만원 전량 매도입니다. 체결이 됐죠. 2달 동안 6배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도. 자 아직 매수는 2차 매수는 안 했고요. 이렇게 1차 종목 HLB, 2차 종목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만 하더라도 종목 2개잖아요. 수익률이 벌써 1000%가 넘습니다. 여러분. 다른 개별 종목들도 비슷비슷한 수익률이 나는데 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신성 델타테크 2차 매수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종목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입장들 하시고요. 중장기방. 자 이제 리포트 얘기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그래서 제 인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력 인맥.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자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이고요. AI 로봇 자율주행 섹터는 3개. 대응 전략은 제가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 여기 종목들 예상 수익률 한 100에서 500% 정도. 비상장 이거는 1000%짜리입니다. 100% 성장주가 들어있는 리포트고요. 최근에 논란이 많긴 한데 아마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성장주도 급등 나올 텐데 그때 사봐야 늦죠.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사야죠.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3158-8575 자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그때 보시면은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무려 500% 올랐습니다. 지분 투자한 것만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여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차이가 있죠. 얘네들은 삼성으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미리미리 리포트 받아두시고요. 계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거래가 중단된 에코프로. 자 4월 25일 날 거래 재개됩니다. 2020년 이후에 액면 분할 종목들 주가 추이를 분석했어요. 제가. 업종별 분석, 분할 비율에 따른 분석. 그 다음에 에코프로 분할 이후에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4월 25일 오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주가 추이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올해 액분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자, 탑5 예상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이걸로 자 해결하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세요. 두 글자.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고 다음 주 목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자료 받아두시고요. 4월 25일 이후에도 갖고 계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 이후 전략까지 내가 짜놨으니까요. 액분 종목도 다 분석해서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코라 보내시면 되고요. 자, HLB 여러분 오늘 HLB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주가 왜 빠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HLB 리포트 있었고요. 핵심 계열사 전체 커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험 인원도 제가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방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곧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두 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배너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신 분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자, 실시간 대응 경험 인원 500명 늘렸고요. 1번 중장기방 리포트 두 개 있죠. 삼성 그 다음에 에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준비한 자 리포트 HLB 전체 핵심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2번에 부정적인 전략도 넣었다 그랬습니다. 승인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승인됐을 때 공매도 세력들 쇼커버 들어올 때 쇼스키즈 할 때 대응 전략. 5번에 예상 수익률 탑5 종목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분화했을 때 대응 전략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 2020년 이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정 종목들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소통방이죠 여러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인원 500명으로 늘렸고요. 경험이랑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